절대 아침 공복에 꿀을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뼈가 오히려 녹아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10년간 3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 50세 이상 분들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꿀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뼛속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10명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뼛속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자신이 뼈를 망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뛰어놀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꿀물 한 잔 드시지요. 그런데 그 꿀을 어떻게 마시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뼈 나이가 10년 젊어질 수도 반대로 지팡이를 짚어야 할 만큼 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꿀이 가진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더 유익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은 뼈가 부러지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야 치료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방보다는 수술과 진통제가 우선인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수술대 위에 눕지 않고 가족들과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며 건강하게 걷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뼈가 튼튼하려면 단순히 칼슘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양분이 뼈 속까지 도달하도록 돕는 자연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비싼 관절 영양제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부엌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겨우 꿀 한 스푼으로 뼈가 좋아진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 스푼이 골밀도를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염증을 없애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 둘째, 50세 이후 여성의 뼈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변화. 셋째, 뼈를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절대 피해야 할 뼈를 녹이는 섭취 실수 3가지. 다섯째, 꿀을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는 분들은 누구인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뼈 건강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심각한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꿀이 우리 뼈와 혈관에 어떤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달콤하면서도 치유 효과가 있고 하루에 한 스푼만으로도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을 회복시키는 간단한 것이 무엇인가요? 전문가들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꿀이라고요.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우리가 채탐하시거나 일시적인 피로회복에나 쓴다고 생각했던 꿀 한 스푼이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8주 동안 검증하고 국립영양학회에 그 결과를 발표할 만큼 강력한 치유 시스템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결과, 실제 변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혈관의 탄력성 회복을 통한 뼈의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50세 이후에는 뼈가 낡은 나무처럼 푸석푸석해지고 혈관이 낡은 고무호스처럼 점차 굳어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뼈를 집안의 기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둥이 튼튼하려면 그 안으로 영양분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을 나르는 길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뼈로 가지 않습니다. 꿀은 바로 이 막힌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저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시큰거립니다. 가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걷다가 잠시 멈춰야 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뼈마디가 욱신거려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그저 나이 먹어서 생기는 당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여러분의 뼈와 뼈를 감싸고 있는 혈관이 보내는 긴급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인구의 58%가 골감소증이나 혈관 경화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6명이나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저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파스 한 장 붙이고 넘깁니다. 바로 이 안일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뼈저린 후회를 하십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7, 8%가 골절 전에 뼈 건강 경고 신호를 느꼈지만 무시했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황 박사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30대의 뼈는 물기를 머금은 생나무처럼 탄력 있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60대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뼈는 바짝 마른 장작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뚝 하고 부러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요. 여기서의 사고는 단순히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동과 독립적인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던 67세의 건강한 여성이 미끄러져 엉덩방가를 찧었는데 저녁에는 고관절 수술실에 누워있게 됩니다. 매일 아침 직접 시장을 보시던 할머니가 다음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60세 이상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꿀을 섭취한 후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3.8세 감소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꿀이 혈관벽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뼈로 가는 영양분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비싼 관절약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우리 집에 있는 꿀로 뼈, 건강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 마음 한구석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꿀이 좋다는 건 알겠지만 결국 꿀도 단 음식이 아닌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단 음식을 피해야 뼈가 삭지 않는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된 백설탕은 섭취하는 순간 우리 몸의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뼈를 녹이는 주범이 맞습니다. 하지만 천연벌꿀은 설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꽃과 벌이 만들어낸 거대한 생명에너지의 집약체입니다. 지금부터 꿀의 과학적 기전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꿀을 단순한 설탕물로 보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꿀이 뼈와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붕소라는 미네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붕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붕소야말로 폐경 후 여성의 뼈 건강을 지키는 숨겨진 수호신입니다. 붕소는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슘 영양제를 먹고 멸치를 씹어 먹어도 몸속에 잡아두지 못하면 밑 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그런데 꿀 한 스푼에 들어있는 미량의 붕소가 그 구멍난 독을 막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과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들이 붕소 섭취가 골밀도 감소를 억제하고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붕소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혈관 내피세포의 재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칼슘만 생각하시지 혈관은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뼈도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 속에는 무수히 많은 미세 혈관들이 뻗어 있어 그 길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관이 늙어서 좁아지고 막히면 뼈는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괴사이고 골다공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꿀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내벽에 쌓인 염증 찌꺼기를 청소하는 강력한 천연 세정제입니다. 꿀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이 촉진됩니다. 이로 인해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뼛속 깊은 곳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배달되는 것입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도로가 뚫리면서 구호물자가 집집마다 배달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이러한 혈관 개선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꿀이 가진 천연항생 효과와 면역 조절 능력입니다. 우리 뼈를 갉아먹는 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속에 만성적으로 퍼져 있는 미세염증들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어 나쁜 세균과 염증을 잡아줍니다. 이것은 약국에서 파는 소염진통제처럼 위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뼈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꿀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는 착한 연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고 기력이 없어집니다. 기력이 없으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포도당과 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어 우리 몸의 세포를 깨웁니다. 아침에 마시는 꿀물 한 잔이 죽어있던 신진대사를 깨우고 여러분이 다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생기면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꿀 한 스푼에서 시작되는 나비 효과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황금빛 액체 속에 뼈를 지키고 혈관을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50세 이후에 뼈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것일까요?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4배나 더 골다공증에 취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시면 꿀이 왜 필수적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김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폐경을 기점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충분할 때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집을 부수는 철거팀과 집을 짓는 건설팀이 있다면 에스트로겐은 철거팀을 통제하고 건설팀에게 힘을 실어주는 감독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폐경 후 이 감독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철거팀이 마음대로 날뛰기 시작합니다.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뼈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한골대사학회 통계에 따르면
폐경 후 첫 5년간 여성은 전체 골밀도의 15%에서 20%를 잃는다고 합니다. 5년 만에 뼈의 5분의 1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꿀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꿀 속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감소된 에스트로겐의 빈자리를 일부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꿀이 호르몬 대체 요법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과잉 활동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 남성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남성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남성도 70세가 넘으면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고관절 골절 후 사망률이 여성보다 오히려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뼈 건강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내 몸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내용입니다. 꿀이뼈, 건강에 좋다는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그렇다면 내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변화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와 수많은 임상 사례들이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꿀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병행하신다면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뼈가 속부터 차오르는 느낌, 즉 골밀도의 실질적인 개선입니다. 우리 뼈는 겉은 단단하게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속은 수세미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됩니다. 이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꿀 속의 붕소 성분이 칼슘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주고 마그네슘이 뼈에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꿀에는 미량의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적절히 섭취하면 활력을 주고 신진대사를 돕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8주간 꿀 섭취를 진행한 참가자들의 후기가 있습니다. 한 67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걸을 때마다 다리가 텅 빈 대나무처럼 휑하고 불안했는데 요즘은 다리에 묵직하게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뼈가 다시 차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관절 통증의 자연스러운 감소입니다.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연골이 닳으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는 당장의 불은 꺼주지만 위장을 망가뜨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꿀은 천연 소염제입니다. 꿀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며 무릎, 허리, 어깨 관절에 쌓인 염증 물질을 중화시킵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뻑뻑하고 아팠던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찌릿하던 무릎 통증이 어느새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손발 시림 증상의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뼈 건강과 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뼈로 가는 영양 보급로가 차단됩니다. 겨울철에 뼈가 더 시리고 잘 부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섭취하는 즉시 몸에 열을 내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꿀물 한 잔은 꺼져가던 보일러에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돌면 뼈 세포들도 다시 활발하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수면 양말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이
맨발로도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효과는 근력 유지와 활력 증진입니다. 뼈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근육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 고기를 먹어도 근육으로 잘 가지 않고 기운이 없어 운동을 멀리하게 됩니다. 꿀의 포도당은 소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근육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피로회복제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몸을 깨웁니다. 힘이 생기니 걷게 되고 걸으니까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으니 뼈가 보호받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장 보러 가는 길이 예전처럼 힘겹지 않고 손주를 안아줘도 허리가 아프지 않은 활력을 되찾게 되실 것입니다. 대한체육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활력이 생기면 또래보다 10세 젊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볼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효과는 깊은 수면을 통한 뼈의 재생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뼈는 우리가 활동하는 낮이 아니라 잠든 밤에 만들어집니다. 성장 호르몬과 뼈 형성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부족으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꿀은 수면 호르몬의 원료인 트립토판을 뇌로 운반하는 특급 열차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꿀 섭취는 여러분을 깊은 숙면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도 천연 당분이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밤새 뼈 공장이 부지런히 돌아가 뼈를 튼튼하게 보수해 놓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꿀단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꿀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5가지 효과를 100%, 아니 200% 끌어올릴 수 있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장에서 한 통 사다 놓으셔도 정작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찬장에 모셔두기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좋다는 마음에 수시로 퍼드시다가 당뇨 수치만 올라가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부터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명확하게 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표대로만 드신다면 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우리 몸을 고치는 천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 있고 관절은 굳어 있으며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윤활유를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은 꿀 속에 있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을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라 뼈를 살리는 효소물입니다. 따뜻한 꿀물이 빈 위장을 타고 내려가면 잠자던 장기들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굳어있던 혈관이 이완되면서 전신으로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며칠만 이렇게 해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뒤입니다. 이때는 소화기관으로 피가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나른해지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때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커피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믹스커피의 프림과 설탕은 혈관을 막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이제부터는 커피 대신 따뜻한 꿀물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레몬의 구연산과 꿀의 포도당이 만나면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오후 내내 지치지 않는 활력을 줍니다. 뼈를 지탱하는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천연 피로회복제입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것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수면 전문가들이 권하는 비법입니다. 너무 달지 않게 연하게 탄 따뜻한 꿀차 한 잔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는 밤에 만들어집니다. 꿀이 선물하는 깊은 잠은 여러분의 뼈세포가 밤새 튼튼하게 재생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물의 양을 반잔 정도로 줄여서 진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침 공복에는 시동을 걸어주고 오후에는 활력을 주며 밤에는 재생을 돕습니다. 이 세 번의 리듬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뼈 나이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꿀을 드실 때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고 반대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해가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먼저 꿀과 궁합이 좋은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꿀과 무입니다. 무에는 칼슘과 비타민C가 풍부한데 꿀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물을 강판에 갈아서 꿀 1스푼을 넣고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감기 예방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드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꿀과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혈관을 타고 꿀의 영양분이 뼈까지 더 빨리 전달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 겨울에 관절이 시린 분들에게 꿀 생강차를 적극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꿀과 우유입니다. 우유의 칼슘과 꿀의 붕소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붕소가 칼슘이 뼈에 흡착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 1스푼을 타서 드시면 숙면과 뼈 재생,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상극인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꿀과 두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꿀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꿀의 유기산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 응고에 영향을 미쳐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드신 날은 꿀 섭취를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꿀과 파입니다. 파의 유황 성분이 꿀의 효소와 만나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가 들어간 음식을 드신 후에는 바로 꿀을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십시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소화 기능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작은 주의가 큰 불편을 예방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금 시간대를 잘 지키셔도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금기사항을 어기신다면 꿀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극물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없도록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하셔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가짜 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가격이 싸다고 혹은 색깔이 예쁘다고 덜컥 꿀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 꿀 중에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이나 옥수수 시럽을 섞은 가짜 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시중 유통꿀 중 약 23%가 품질 기준에 미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짜 꿀에는 앞서 칭찬했던 뼈를 살리는 효소나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뼈를 녹여버리는 설탕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가공된 당분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꿀을 드시면 혈관에 염증만 생기고 뼛속의 칼슘은 오히려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꿀을 사실 때는 반드시 제품 뒷면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탄소동 위원 소비가 마이너스 22.5 이하인지 확인하시거나 천연벌꿀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는 것을 고르셔야 여러분의 뼈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양봉 농가에서 구입하시거나 원산지가 명확한 국산 천연꿀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꿀을 드셔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꿀에서는 더욱 잘 맞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꿀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꿀이 좋다고 하루에 서너 스푼씩 퍼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꿀도 결국 당분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장하는 꿀 섭취량은 하루 1절 2스푼입니다. 이 정도면 뼈 건강에 필요한 성분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정량입니다. 욕심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체중이 늘어나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 실수는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귀한 효소와 비타민은 60도 이상의 열에서 파괴됩니다. 펄펄 끓는 물에 꿀을 타면 그 순간 꿀은 그냥 설탕물로 변합니다. 뼈를 살리는 붕소와 항산화 성분은 모두 날아가고 단맛만 남습니다. 반드시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합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꿀이 보약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사랑스러운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주시는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꿀에는 보틀리누스균이라는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은 이 균을 이겨내지 못하고 근육마비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던 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손주에게 꿀을 주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돌이 지난 후에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당뇨병 환자분들 중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꿀이 설탕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그래도 꿀은 당분입니다. 꿀 한 스푼에는 밥 반 공기에 가까운 탄수화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당뇨가 심한 분들이 꿀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 오히려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만약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꿀도 결국 당분이기 때문에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입니다. 천연꿀에는 미세한 꽃가루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꽃가루에 예민하신 분이 꿀을 드시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목이 붓고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건강은 남들이 좋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게 섭취할 때 비로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꿀이 가장 좋은가요? 아카시아 꿀, 밤꿀, 야생화 꿀 중에 뭘 사야 하나요? 뼈 건강 관점에서 보면 밤꿀이 가장 좋습니다. 밤꿀은 다른 꿀에 비해 미네랄 함량이 높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색이 진하고 맛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카시아 꿀은 맛이 순하고 먹기 좋지만 미네랄 함량은 밤꿀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류보다 진짜 천연꿀인가 아닌가입니다. 어떤 종류든 진짜 천연꿀이라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꿀을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에서 4주 사이에 첫 번째 변화를 느끼십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지는 것이 초기 신호입니다. 관절 통증 완화나 골밀도 개선은 최소 8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셔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입니다. 3일 먹고 4일 쉬고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칼슘 영양제와 꿀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오히려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꿀의 붕소 성분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 영양제를 드실 때 꿀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 칼슘제는 식후에 꿀은 공복에 드시는 것이 원칙이니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되나요? 골다공증 약과 꿀 사이에 특별한 상호작용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을 드실 때는 담당 의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 전 단계인데 꿀을 먹어도 될까요? 당뇨 전 단계라면 하루 1스푼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공복이 아닌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를 하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혈당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자,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삶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세 이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퇴하신 이분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난간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밤에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양말을 신고도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저 노화 현상이라는 말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에 사는 따님이 보내준 천연꿀을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2주 후에는 시리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을 가려고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피부가 왜 이렇게 고와졌냐며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따뜻한 꿀물 한 잔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이제 이영숙님은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택시기사로 일하신 이분은 허리와 무릎이 늘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 관절이 굳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다리가 항상 저렸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5분만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포기해야 했습니다. 부인이 TV에서 꿀이 뼈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마다 꿀물을 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손주와 10분 이상 서서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물론 꿀만 드신 것은 아닙니다. 꿀물을 마시면서 기운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었고, 움직이니까 관절이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3번째 사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5세 박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골다공증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는 의사의 설명에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칼슘제와 비타민 D를 처방하면서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서 꿀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꿀물, 저녁에는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놀랍게도 골밀도 수치가 3%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보통 6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유지만 되어도 다행인데 오히려 좋아졌다고요. 물론 꿀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칼슘제도 꾸준히 드셨고 걷기 운동도 병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순희님은 꿀물이 아침을 시작하는 활력을 주었고 그 활력이 다른 좋은 습관들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긴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달콤한 꿀을 드시고 뼈를 고치라는 얄팍한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전하는 가장 절박한 호소이자 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오신 그 세월을 누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뼈가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꿀 한 스푼의 기적은 거창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3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 1%의 주인공이 되어 지팡이 없이 2발로 당당하게 걸으며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은 단순한 단 음식이 아니라 붕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이 풍부한 천연뼈 영양제입니다. 둘째 꿀 섭취의 황금 시간은 아침 공복, 점심 후 1시간, 잠자기 1시간 전입니다. 셋째, 하루 1, 2스푼이 적정량이며 45일 50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넷째, 가짜 꿀을 피하고 반드시 천연벌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돌 미만 영가, 당뇨 조절이 안 되는 분,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의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며 응원해 주십시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굳건하며 자유로 가득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차가운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노년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웃을 수 있는 노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건강한 부모가 됩시다. 동창 모임에서 또래 중 가장 건강한 분이 되어 비결을 나눠주시는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영상 내내 함께 해주시고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 건강뿐 아니라 가족,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일을 즐기기 위해 건강하게 사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한 모든 정보는 교육적이고 참고용입니다. 만약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치료 과정에 있으시다면 어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자랑이 되는 건강한 어르신이 됩시다. 여러분이 항상 평안하고 뼈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